정부 부처들로부터 일주일 동안 업무 보고를 받아온 국정기획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갑질이다, 부처 기강 잡기다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을 할 자격이 있냐고 반박했고 또 각 부처들의 보고가 어떻게 부실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주 정부 부처들의 업무 보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잇따른 업무 보고 중단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갑질과 적폐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국정의 실패와 내란의 계엄 이후에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개혁의 노력을 그렇게 정치로 매도했어야 되겠습니까? 되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의 업무 보고가 어떻게 부실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고 민생이 파탄 지경까지 왔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인 평가도 없는 거예요. 그 평가가 없으니까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모호해지는 거죠. 업무 보고 중단 사태가 일었던 검찰은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이 통째로 누락됐고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사징계법에 대한 개선 방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부산 이전 공약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약 이행 계획이 각각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계엄에 동원됐던 국군 방첩사령부 개편 방안에 대해선 방첩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국방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아니면 기소권 남용에 대한 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관련된 공약들이 있는데 실제 오늘의 업무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되고 윤석열 검찰 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낳았습니다. 이는 검찰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호출에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인데요.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이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검찰 개혁의 신호탄입니까? 아마 여러 개혁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공감하는 개혁의 영역이 검찰 개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은 일들이 그렇죠. 있었으니까요. 수년 전만 해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얘기했을 때는 찬반 양론이 붙었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한 개혁을 부르짖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3년을 지나면서 정말로 검찰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너무 편파적으로 검찰의 권한을 이용하고 특히 압수수색이라든지 검찰 기소부 문제라든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강압 수사라든지 별건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김건희와 대비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도 다가오는 거죠. 내가 검찰의 밑보였을 때에 내가 수사받는 상황과 검찰과 친한 사람이 수사받는 상황을 대비해보면 그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네. 저는 수긍 못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관련돼서 법원이 풀어졌을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서 판사가 조금이라도 미진하게 판결 때리면 다 검찰이 항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독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한다든지 많은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적기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또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동안에 검찰이
워낙 기득권을 행사해 왔고 또 나름대로 검찰이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예. 검찰에 막강한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검찰의 모습이 반인권적이고 반국민적이고 정권에 따라서 이 검찰의 권한을 달리 행사하는 모습, 또 검찰과 어떤 관계에 따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리 행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검찰이 이 수사와 기소를 갖고 같이 하다 보니까 수사하면서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서 국민들이 수사를 제대로 받고 그에 따라서 기소는 다른 청에서 관할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검찰 개혁은 빠른 시기에 논의의 축적은 상당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는 축적돼 있으니까 빠른 시기에 빠른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법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원래 강한 자에게 강하게 하고 약자는 배려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강강약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 검찰 보면서 강약, 약강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했어요. 검찰이 사실은 정치적인 거는 맞아요.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인 측면이 많아서 이전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던 정부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실패한 경우도 많죠. 근데 특히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거는 권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전 권력이 조금 쇠퇴해가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할 것 같으면 사실 새로운 권력 지향적으로 또 행위를 했었거든요. 정치검. 정치검찰이라는 얘기를 비판을 많이 들었었는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고 검찰 출신의 많은 분들이 요직에 있다 보니까 검찰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았던 면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검찰 역할을 안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였던지 그래서 그 부작용이 뭐 김건희 씨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증거물들이 이제서 막 다시 새롭게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고,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도 많이 비판을 하고 있고 개혁이라는 거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 공약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이한주 위원장이 얘기한 거 말고도 오늘 보니까 이해식 정치행정 분야 분과장 같은 경우도 이미 검찰 개혁을 전제로 해서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 검찰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오히려 공약과 반대 방향으로 검찰 권한 확대하는 거라든지 예.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보고서에 전혀 담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보이고 있는데 만일에 이재명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검찰의 부당한 방법으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 반응이 저항을 해야죠. 그리고 또 검찰의 저항뿐 아니라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누림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자유권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정치권에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검찰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 진실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진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저는 검찰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